성립전 예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에듀파인에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세입예산 관리라는 메뉴에서만 세입예산을 요구를 하시고 성립전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K-에듀파인은 성립전 예산 관리에서 세입 요구까지도 시작해서 결제까지 하나의 메뉴에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관리에서 시작해서 끝내는 첫 번째 방법과 혹시라도 세입 예산 관리라는 별도의 메뉴를 이용하면 어떻게 성립전에 세입을 요구하고 진행을 하는지 두 번째 방법, 그리고 하나의 재원으로 다수의 세부 사업 성립전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기능 개선이 됐습니다. 구에듀파인에서 하나의 재원으로 다수 성립전 편성하는 방법이 조금 불편했기 때문에 기능 개선 요청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K에서는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세 번째 방법까지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립전 예산 관리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방법입니다. 메뉴를 굳이 두 개 사용하실 필요 없고 하나의 메뉴에서 시작하고 끝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예산 편성에 성립전 예산 관리에 보면 신규라는 버튼을 통해서 성립전을 등록을 합니다. 기본 정보에서 작년까지는 세부 사업을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재원 중심의 성립전이기 때문에 재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재원 보시면 교특전입금이라는 재원은 따로 없이 교특전입금은 성립전 편성을 할 수 있는 원가 통계 비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라는 재원을 선택하면 그것이 교특전입금의 정산재원의 성격으로 교부된 세입에 대해서 성립전을 편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에서 먼저 재원을 선택을 하시고 건명, 개요 등 기본 정보가 작성이 되면 저장을 해주시고 예산 정보 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산 정보에 보시면 세입 예산 요구 버튼과 세출 예산 요구 버튼이 모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전에서 세입 예산을 직접 요구하고 성립전을 편성하시는 거죠. 세입 예산 요구 버튼을 누르시면 앞에서 이미 기본 정보에서 재원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재원만 조회가 되고 본 예산에서 세입을 요구했던 세입 예산 관리 메뉴가 호출돼서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교특 전입금 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기존에 요구를 한 번이라도 했던 보조 사업명이라면 교부 계획부터 돋보기를 눌러서 요구를 해주시면 되고 추가로 신규 보조 사업명이라면 원가 통계 비목과 산출 내역 다 입력해서 요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립전 예산은 시스템적으로만 봤을 때는 정산 재원만 성립전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재원 성격의 돈은 본 예산이나 추경으로만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교특전입금 중에서 원가 통계 비목이 목적 사업비 전입금, 목적이 있는 전입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 재원이죠. 그래서 성립전 편성이 가능한 것이고요. 에듀파인에서 세입을 요구할 때 세부사업 행추가 행삭제 버튼이 활성화되면 그것이 정산 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교특전입금으로 내려오는 보조사업명 중에서 행추가 행삭제 버튼이 활성화되는 정산 재원 성격의 교부 금액만 성립전 편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세입을 요구하고 세부사업에 배부를 하시면 이렇게 예산 정보 탭 상단에 세입 요구 금액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춰서 성립전 세출 예산 요구를 하시는 거죠. 세출 예산 요구 버튼을 누르면 본 예산에서 세출 편성했던 화면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 메뉴가 호출돼서 팝업의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배부한 해당 세부 사업에 산출식을 입력하시고 당연히 정산 재원일 거니까 성립전은 정산 재원밖에 편성이 안 되니까요. 재원을 클릭하시고 정산 재원 관리 팝업에서 올바른 재원에 우선 순위를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원이 배정된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팝업을 닫으시면 이 성립 전에 세입 요구 금액과 세출 요구 금액이 일치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금액이 일치하면 결제 요청 가능합니다.
본 예산뿐만 아니라 성립전도 세입과 세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결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모든 예산은 세입 요구 금액과 세출 요구 금액을 일치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성립전 예산 관리에서 세입 요구부터 시작해서 세출 요구하고 결제 진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 예산 관리라는 메뉴에서 세입을 요구한 이후에 이것을 성립전으로 편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예산 편성하지 않았는데 어떤 수입이 발생을 했을 때 징수를 위해서 많은 학교들이 세입 예산 관리에서 먼저 세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징수 결의를 한 이후에 이것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성립전에 그 요구했던 세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세입 예산 관리에서 요구한 세입을 성립전으로 등록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관리 메뉴에서 본 예산에 했던 것처럼 직접 세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 추경이 게시가 됐으면 추경 등록이라는 진행 상태를 갖게 될 것이고요. 추경이 게시가 되지 않았으면 요구 요청이라는 진행 상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세입 예산 관리에서 요구를 해 놓으시고 이것을 성립전으로 편성하겠다. 그럼 성립전 예산 관리에서 똑같이 신규 버튼을 누르시고 기본 정보에서 재원을 선택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예산 정보 탭으로 이동해서 세입 예산 요구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요구가 되어 있는 진행 상태가 있는 세입을 선택해서 성립전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 진행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입이랑은 조금 다르게 앞에 체크박스는 없습니다. 체크박스가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지 않고 마우스로 그냥 클릭해서 선택을 하신 후에 성립전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요구된 예산을 성립전으로 등록하시겠냐라는 팝업에서 묻고 있고요. 확인을 하시면 이 진행 상태가 추경이 아닌 성립전 등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팝업을 닫으면 해당 성립전의 세입 요구 금액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것 같은 방법으로 세출 예산을 동일한 금액으로 요구하시고 그리고 재원 배정도 하셔서 금액이 일치하면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성립전을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의 메뉴인 성립전 예산관리에서부터 세입을 요구하고 시작하시는 방법과 세입 예산 관리에서 요구를 하고 이것을 성립전으로 편성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재원으로 다수의 세부 사업으로 성립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작년까지는 두 개의 세부 사업으로 성립전을 편성한다. 그럼 첫 번째 세부 사업 요구해서 성립전 편성하고 결제 완료가 되어야지 두 번째 세입을 요구해서 두 번째 세부 사업으로 성립전 편성 이렇게 결제를 두 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K-에듀파인에서는 한 번의 결제로 여러 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 정보는 동일하게 재원 구분 선택하시고 기본 정보를 작성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 정보 탭으로 이동을 해서요. 세입 예산 요구를 하시게 되면 이때 그냥 이 하나의 재원에 세부 사업이 여러 개다.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그것이 두 개가 됐던 세 개가 됐던 원하는 세부 사업에다가 배부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입 예산 배부가 되면 팝업을 닫으시고요. 상단에 요구된 세입 금액을 보시고 세출 예산 요구 버튼을 누르면 이 세출 예산 요구하는 팝업 세부 사업이 활성화가 됩니다. 콤보 박스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세부 사업에 저는 지금 이 성립전 100만 원인데요. 두 개의 사업에 각각 50만 원씩 배부를 했죠. 그럼 첫 번째 세부 사업에 세출 50만 원 산출식 입력하시고 재원 정산재원 관리 팝업에 입력해서 배정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사업 콤보박스를 누르면 다음 세부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부사업을 선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세출 산출식 입력하고 재원을 배정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입은 하나인데 하단의 세출 예산 요구 목록에는 세부 사업이 다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한 번의 결제로 진행을 하면
두 개의 세부 사업의 성립 전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두 개 또는 세 개, 다수의 세부 사업으로 배부하고 한 번에 성립전 편성이 가능하다라는 점. 에듀파인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성립전을 편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만약에 다수의 재원으로 하나의 세부 사업의 성립전을 편성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성립전에서 한 건만 등록 가능하다라는 알림이 팝업이 됩니다. 그래서 다수 재원은 한 번의 성립전 편성이 불가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총 3가지 방법, 성립전 예산관리라는 메뉴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방법과 세입예산관리와 성립전 예산관리 두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 하나의 재원으로 다수의 세부 사업에 배부해서 편성하는 방법까지 성립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 편성입니다. 지금 아마 학교에서는 정리 추경 한 번 정도가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정리 추경에서는 학교에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액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액을 잘 하셔야지 결산할 때 불용액을 많이 줄이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잔액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에듀파인에서는 좀 다양한 사업관리 카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요. 에듀파인에는 사업관리 카드 메뉴가 2개였지만 K에듀파인은 담당, 예산, 전체, 현액이라는 총 4개의 메뉴가 제공이 되고 그 메뉴들 선생님 사업관리 쪽에서 한번 가보시면 모든 메뉴가 파일을 다운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먼저 정리 추경 전에 그러한 메뉴들 또는 결산 쪽에 있는 집행실적 엑셀 저장 등의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일단은 예산 잔액과 집행 잔액을 파악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줄여야 불용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리 추경 하시기 전에 원인행위 목록을 좀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을 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결이 가는 금액으로 원인행위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지출하지 않을 것,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 이월 대상, 원인행위까지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하지 않으면 사고 이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사고 이월 대상이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결이 가는 금액이 있는 것들을 미리 정리 추경 전에 조정 결의를 하시면 그 원인행위에서 묶여있던 예산이 잔액으로 돌아가니까 그 금액을 포함해서 정리 추경 때 감액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줄여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으니 미리 원인행위, 그렇게 조정 결의가 가능한 원인행위들을 좀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정리 추경하기 전에는 명시월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명시월은 미리 신청해서 결제를 받으시는데 작년까지는 예산 잔액을 초과해서 명시월 신청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예산 잔액을 초과해서 명시월 신청이 안 됩니다. 잔액 내에서 명시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사고율도 고려하시고 명시월도 고려하시고 아직 회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 추경을 하니까 남아있는 지출도 고려해서 예산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추경 전에 드리고 추경 예산 편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은 앞에서 본 본 예산이랑 편성 절차가 동일한데요. 단 세입세출 전년 복사 기능이라든가 예산을 업로드하는 기능만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추경은 조금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도 편성 개시부터 예산 확정까지 절차는 본 예산과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넘어가고요. 예산 추경 편성 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회계년도 잘 선택하시고 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개시 버튼을 누릅니다. 개시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필요하시면 개시 취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추경 편성 개시가 되면 세입을 요구하셔야 되겠죠. 세입 예산 관리에서 예산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추경을 위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에 편성됐던 이력이 있으면 교특전입금, 교부계 돋보기 눌러서 세입 요구하시면 되고요. 편성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았던 거라면 원가 통계 비목부터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익자 부담금이나 보조금 및 지원금, 일반, 법인타업계 전입금 이런 재원들은 사실 고민이 없어요. 일반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정산 재원이기 때문에 별로 고민을 안 하시겠지만 이 교특 전입금은 일반 재원과 정산 재원이 구분돼서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죠. 그러면 그거 어떤 것이 정산 재원이고 어떤 것이 일반 재원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추경부터는 이것이 추경으로만 편성이 가능한지 또는 성립전으로도 편성이 가능한지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통계 비목에 따라서 목적이 있는 전입금이다. 그럼 정산재원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 시스템에서는 세부 사업을 반드시 추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보조 사업명은 추경으로도 편성이 가능하고 성립전으로도 편성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교특전입금을 통해서 내려오는 일반 재원은 이렇게 따로의 행추가 행삭제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죠. 사업을 배부하지 않고 추가하지 않고 진행하는 일반 지원 성격의 보조 사업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전으로 편성할 수 없고 추경으로만 예산 편성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특전입금 추경을 위해서 한번 세입을 요구해 봤고요. 나머지 수익자 부담금 직접 행추가하는 방식으로 필요하면 행을 추가하시고 기존에 요구했던 이력이 있으면 산출식만 입력을 해서 요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조금 및 지원금이라든가 일반 재원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입을 요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경을 위해서 세입 예산 요구가 됐으면 이것을 세출 예산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등록하는 방법도 업로드하는 방법, 그 기능만 제공되지 않을 뿐이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을 직접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하실 텐데요. 세부 사업 안으로 들어가면 상단이 세출이고 하단이 재원, 정산 지원 목록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세출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정산 재원인지 일반 재원인지를 빠르게 파악하시고 지금 이 화면에서는 세출이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이 하단의 세입 재원 목록의 요구액과 일치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이 100% 정산 재원이구나를 파악하시고 재원을 클릭해서 우선순위와 정산 부분에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재원을 배정하는 방법은 요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산 재원이 올바르게 배정되면 각각의 세부 사업 상단에 정산 재원 차이 금액이 0원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모든 정산 재원 편성하실 때는 저 정산 재원 차이 금액이 남지 않도록 재원을 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경을 위해서 예산 등록이 완료되면 동일하게 세입 세출 금액이 일치하는지 조정 대상과 세입 사업 잔액이 0원인지 확인하시고 내역 검증을 하시고 오류가 없으면 등록 완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 완료 상태가 됐기 때문에 추경을 위한 예산안 확정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추경 예산안 확정 결제, 본예산 예산안 확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실 거고요. 화면 안에서 먼저 조회해서 내역을 보시고 총괄, 사업별, 예산 총칙대 확인하시고 K-에듀파인에서는 예산 총칙이 예산 확정에 예산안 확정에서 필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이전 차수에 등록되어 있는 최종 총칙을 복사해 올 수 있으시니까요. 이 총칙 복사 버튼을 이용해서 총칙을 복사해 오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복사한 총칙은 수정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총칙도 입력이 됐기 때문에 추경 예산안 확정도 결제 진행을 해주시고요. 결제 받으시면 결제 승인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 예산안 확정은 그것이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결제 취소가 가능한 결제이기 때문에 상단에서 결제 취소 버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경 예산안 확정 결제 받으시면 심의 의결 관리의 심의 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위한 심의 의결 관리 빠르게 보고 넘어가고요. 다음 슬라이드. 추경에서 정말로 수정 사항이 없을 때 이 추경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산 확정에서 작성하시고 결제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본 예산과 다르게 추경은 결제 요청 버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확인 팝업이 하나 나옵니다.
추경은 결제 확정 후 결제 취소가 불가하다라는 점을 합법으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 예산만이 결제 취소가 가능하고 그것도 회계 개시 전인 2월 내에만 가능하죠. 근데 추경부터는 예산 확정 결제가 완료되면 아예 시스템상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추경의 확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추경을 한 번 더해서 수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2020년도는 지금 추경이 한 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 추경 예산 확정은 더 신중하게 정말로 수정사항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경도 예산 확정까지 진행을 해 봤습니다. 예산 확정 되고 나서 본 예산과 다르게 아예 결제 취소 버튼 자체가 이 메뉴에 없다라는 거, 구현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